대표적인 경우로 시험관 아이만 해도 처음 등장했을 때 대단한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에 대한 그런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복제 인간은 분명 현재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1. 결혼 10년차 커플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인공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은 적어도 어느 한쪽의 유전자라도 물려받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나는 너를 빼닮은 여자 아이를 갖고 싶어. 너의 클론을 만들면 어떨까? 누군가 난자의 제공자는 없는지 의사에게 상담해보자. 2. 결혼 10년 차에 겨우 아이를 낳은 커플이 있다. 그러나 아이는 3세가 되었을 때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두 사람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이의 클론을 만들자. 그들은 불임증까지 겹치자 의사에게 상담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없는지 상담한다. 3. 레즈비언 커플이 있다. 두 사람은 누군가 다른 남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내 난자에서 핵을 없애고 거기에 내 체세포 핵을 넣어 우리 아이를 만들자. 지금의 기술로는 가능하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병원에 상담하러 간다. 4. 독신주의자인 그녀는 40세가 되었을 때 문득 노후의 일이 걱정되었다.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 가끔은 의논 상대가 될 아이를 갖고 싶어. 생활을 돌봐주기를 바라지 않지만 마음의 버팀목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한다. 5. 사귀는 남성은 있지만 결혼 따위는 할 생각이 없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향후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남성과는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졌다.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정자는 원하지 않는다. 그때 클론 기술은 그녀의 소망을 실현되어 줄 것이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해 복제를 수요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수정이 불가능한 불임부부. 둘째, 외동 아들을 잃어버린 불임부부. 셋째, 자기 난자로 아기를 갖고 싶은 레즈비언 커플. 넷째, 자식에게 대를 잇고 싶은 독신 여성. 다섯째, 사귀는 남성과 상관없이 자기 아이를 갖고 싶은 비혼 여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충분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난이도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제한 정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달라 보입니다. 복제인간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이를 바라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복제인간은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결혼에 의해 말하자면 반영구적으로 생활하고 그 속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고 하는 근대적인 가족 제도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 커플도 반드시 1대1의 관계가 아니거나 용속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성애의 커플도 있고 독신주의자도 있습니다. 이성과는 즐겁게 놀고 싶지만 아이는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의 생명윤리학의 동향을 보면 기술의 비약적인 진전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윤리학자들은 클론인간 반대를 대합창하며 유전자 개량에 부정적 태도를 표명합니다. 누군가가 복제인간이나 유전자 개량에 자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생명윤리학은 온종주의적인 자기 결정에 제한을 표명할 것입니다. 생명윤리학이 보수주의로 전락해 버린 것인가? 복제인간은 현재 시기상조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확실히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현재 갖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복제인간을 실험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복제인간은 절대로 금지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반대의 논점은 복제인간은 자연을 거스르고 있다는 이유를 예로 듭니다. 즉 출생에는 남성과 여성이 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시험관 아이 제1호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에는 자연을 거스르고 있다고 느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해서 시험관 아이가 탄생해 인공수정의 기술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대한 위화감은 완전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기술이 사회 속에서 유통되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연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제인간이 자연을 거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도킨스의 다음 지적을 들어봅시다. 진화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의 생식보다 클로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